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문화계의 원소스 멀티 유즈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잘 만든 문화 콘텐츠는 문화계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창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식 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드라마셀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데,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네. 원래는 TV셀러라고 그랬죠. 그런 말은 좀. 그래서 TV셀러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다 포괄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는 그런, 이제 기획을 가지고 만든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했었는데 지금은 드라마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 최근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드라마가 좀 소소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이 원작들이 20위권 내에 소설, 웹툰 포함해가지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웹툰인데 이걸 요즘에는 원래가 웹툰이었어요? 웹툰입니다. 웹소설이었어요? 네, 웹툰입니다. 맨 처음은 웹툰. 네. 그리고 웹소설도 나오고. 그러다 보고 이제 반응이 좋으면 다시 또 이제 소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통괄해서 이 원소스 멀티유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응이 좋으면 뮤지컬이나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참고로 원소스 멀티유즈는 우리나라만 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믹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미디어 믹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출판 같은 경우는 특히 워낙 이제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드라마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 베스트셀러가 좌우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저 1등인 모든 순간이 너였다 저거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대사였잖아요, 한마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 한마디가 이제 네. 1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씁쓸해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저는 사실 책을 40여 권 정도 썼는데요. 네, 아무도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써가지고 꼭 언급해. 아니, 연극을 하시고 뮤지컬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드라마 원작이 된 작가의 전작까지도 인기를 끄는 사례가 있다면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미스 함부랍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드라마예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판사, 초임 판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그런 이제 정의가 살아있는 법을 이제 꿈꾸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원래는 문유석 판사가 실제 경험담을 가지고 썼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자기 경험담이 녹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얼리티 관점에서 좀 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사법부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법원, 판사들의 부장 판사들 그 내면의 어떤 숨겨진 그런 정말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 가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예전에 좀 약간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한데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쓴 에세이까지 잘 팔린다. 에세이까지도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책이 잘 팔릴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이 문유석의 일상 유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인문주간 베스트 2위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 자체가 선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네. 자, 드라마와 연관된 책 등의 인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사례들이 모모 많이 얘기해요. 얼마 전까지 100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150만 부 판매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를 언급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쓴소리를 좀 하면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나와서 내 이름은 김삼순 같은 경우 이렇게 읽어주는 장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이 판매가 됐고 스테디셀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작품들이 스테디셀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모 같은 게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그냥 드라마가 방영이 돼서 좀 주목을 받을 때 반짝 베스트셀러 됐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모모는 워낙 작품이 좋아요. 작품이 좋으니까요. 미하일 앤데의 이 최고 명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미디어셀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뭔가 이제 계속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요소는 없고 그냥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약간 되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모를 보고 감동을 받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욜로족이 된다거나 내 시간을 회색 그 도당들한테 뺏길 수 없어. 네.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살고 있어서 요즘 세계가 바뀌고 있는지도 그렇죠.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김삼순 자체가 시청자들한테 준 어떤 감동의 요소가 메시지도 있고 모모랑 또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고 예.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베스트셀러 넘어서서 가지고 스테디셀러가 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요즘에 그 원소스 멀티유즈 현상들을 갖다 이렇게 짚어볼 때 오히려 그 특정한 어떤 원소스 멀티유즈가 되는 그 컨텐츠보다도 그 컨텐츠를 만드는 주변의 어떤 유통망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매체들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좀 약간 씁쓸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모가 150만 부 이상 판매된다고 하고 또 요즘에는 PPL이 어느 정도 예, 예. 허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획형으로 이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예. 뭐 시크릿 가든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작품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뭐 많이 판매가 됐다 이렇게 예. 하면서 심지어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 판매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출판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책을 제공하는데 그 출판사들이 대부분 작은 출판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대형 출판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거기서 막대한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이 드라마 제작의 어떤 일정 정도를 제공하고 다시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똑같은 출판 현상이 아니고요.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목하게 되는 게 그런 유통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대형화 산업화된 상태의 새로운 유통 구조가 생겨난 거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SNS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SNS는 일종의 네. 역주행도 네. 만들어내고 좀 독특한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 80년대 김지영 같은 경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뭐 정치인들이 책을 산 경우도 있었지만 예. 이 엄마들이 예. 사실 이 책을 많이 샀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맘충이었어요. 맞아요. 주인공이 내가 교육 다 받고 다 능력이 있는데 애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맘충이라는 단어를 듣냐.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야기가 엄마들 사이에 사실 SNS를 중심으로 회자가 많이 됐거든요. 예. 뭐 그 뒤에 뭐 연예인이 언급을 해가지고 다시 또 뭐 역주행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SNS의 핵심은 신뢰성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뭐 막대한 유통 구조를 통해 가지고 상업적인 관점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정말 읽고 우리 어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진정성 어린 차원에서 추천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 SNS의 생명인데 예. 최근에 또 여기에까지 비즈니스 논리가 좀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페북 같은 데 보면요. 너무 책한 거 너무 많아요. 일단은 광고를 붙인다. 너무 페북 안에. 페북에 그냥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걸 다시 또 이제 펌해가지고 연결하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는 물론 광고를 하더라도 좀 느낄 만한 공감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아하. 그 출판사에 만들어낸 그대로 보도 자료들을 아하.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정말 링크를 끊어버리고 싶은 아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런 것들은 역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좀 패친분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SNS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그 홍보 창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예.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만들어낸 그런 홍보 사례가 만들어낸 것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겠죠? 예.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베스트셀러 기준이 뭐 100만 부 이상 가야 되고 몇십만 부 이상 가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주로 SNS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회자된 책들이 예.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SNS 올리면 많이 팔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바탕이 둬야 되고 그걸 그런데 바탕으로 해서 원소스 멀티 해야죠. 요즘에는 인플루엔서라고 해가지고 네. 아예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딱 손에 그러니까요. 쥐어줘서 그 사람이 언급을 하면 뭐 팔리고 이런 형태도 SNS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사실 있잖아요. 예전에 파워블로거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3의 영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만든 회사도 아니고 홍보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소비자 입장이지만 전문가도 아니면서 정말 자기가 직접 써보고 예. 제시를 해주면서 신뢰성을 얻으니까 정말 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워블로거가 힘을 얻었는데 이게 기업의 협찬이 들어가면서 망가졌어요. 예. 지금 아예 파워블로거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SNS 중에도 여러 가지 SNS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운데서 힘을 얻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순수성을 잃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웹툰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출판이든 간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활동 하시는 분들, 인플루엔서의 역할이 문화 콘텐츠를 살리는 데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점, 객관성 굉장히 유지해야 될 것 아직까지 같습니다. 망하지 않았군요, 인플루엔서들은. 자, 그러면 문학의 원소스 멀티유즈의 앞으로의 전망들 좀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원소스 멀티유즈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그냥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사용을 해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밌는 작품이 있으면 그걸 감동적이고 재밌게 분들은 뭔가 여운을 찾아가서 다른 걸 보고 싶어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웹툰이라고 그러면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죠. 드라마로 만들면 어떨까? 예. 뮤지컬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기계적이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예. 그걸 뭐 또 자랑스럽게 무슨 전략인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예. 그러면 망합니다. 예. 막대한 제작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객들 또 독자들이 감동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뭐 킬러 컨텐츠라고 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창작이 돼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까 스테디셀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일희일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발굴하지 않고 유명한 데다 이제 영합을 했기 때문에 예. 숟가락 하나 놨기 때문에 예. 이게 진짜 성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발굴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엔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세력들이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새로운 차세대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을 좀 양성해 내야지 되겠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원소스 멀티유즈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네. 만드는 토양을 확보하는 거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 책도 이렇게 인용하셔가지고 그런 창작품을 예. 만들어 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